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 분명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이 너무나도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멘탈적으로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항상 돌이켜보면은 시장이 빠질 때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분명히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상승적인 부분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멘탈적으로 절대 흔들리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긍정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팍팍 밀려주니까 건강한 종목들이 매력 있는 가격대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해서 길게 좀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왜 멘탈적으로 흔들리시면 안 되는 지금의 시점인지를 다 세세하게 분석을 하고 뜯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의 시장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도 하락적인 부분 4%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3%대 좀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의 시장을 딱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이 67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21종목밖에 안 된다라고 보면은 이런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 빠지고 이런 와중에 네 종목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등 후에 재차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이다라고 보면은, 식상한 테마 중에 하나인 코로나 확산세 테마, 그 다음에 정치 테마, 유가 상승 테마, 일부 대장주를 제외를 하면은 정말로 거의 다 전멸이다라고 보면은, 기술적인 마지노선 코스닥 기준 자체가 920포인트인데 이거를 오늘 깨고 내려왔다, 지금 912포인트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금에서는 손절을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겁먹어야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자주 해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지수의 줄 긋고 선 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대로 밀리다가 미국 증시 반등이 나오면은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시장 분위기를 결정을 하는 좀 변곡점이 되는 주간이다라고 보면은, 이번 주 투자 심리라든지 시장 방향을 좀 결정할 핵심 이벤트는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있고, 24일, 28일까지는 이제 국내 기업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현대차, 기아, LG이노텍, 네이버, SK 하이닉스 등등이 있고, 25일에서 26일은 미국 FOMC, 그리고 25일부터 27일까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인텔 등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7일 날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상장이 있기 때문에 주요 이벤트를 확인을 하면서 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31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점도 당연히 투자 심리를 좀 할 수 있는 높은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미국 빅테크랑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될 거다라고 보면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을 사더라도 똑바른 거를 사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더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결국에는 거기서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게 실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 모두 언더슈팅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격 매도를 할 구간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이면은 세일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잡주는 여러분들이 좀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시장 빠지고 힘들고 혼자서 뭔가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 똑바른 중심만 잡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좋은 종목 선택을 하셔서 포트를 만들어 놓고 시장이 돌아왔을 때 과연 웃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잡주를 가지고 막 힘들게 고생을 하시는 것보다도 이참에 잡주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지금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딱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VIP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 인증 뭐 나오고 있어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지금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27만 5천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분할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시면 되실 것 같고, LNF 같은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라인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만 6천원 이 부분까지 내려온 부분, 오히려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가 이런 좋은 종목들을 편안하게 모아 가셔야 돼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해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줬다라고 하면은 상승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와 미치겠다 심각하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빠지면은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직히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아니면은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안 가는 거는 정말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신용 매물로 인해서 추가적인 변동이 나오는 듯 한 그림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현재 구간부터는 절대로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겁먹을 구간이 아니에요. 왜냐, 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서 매수를 할 때는 더 상승을 하니까 존버를 하고, 저가에서 매수를 할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변동이 심해서 존버를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도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사람 심리가 다 똑같겠죠. 근데 가격은 고가에서 비싸지고 저가에서는 싸지는 게, 이게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 사서 저가에 매도를 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변동성이,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시장을 보면은 바이오가 몰락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최근에도 계속 급락적인 부분이 나왔고, 그런데 이 주식들이 하락하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하락할 걸로 생각을 전혀 못해요. 투자자들 대부분은 주가를 비싸게 사서 하락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이다 라고 무조건 생각을 해요.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가격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슈를 먼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좋은 주식도 지금 상당 부분 조정이기 때문에 잡주 같은 경우에도 좋은 주식으로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싼 주식들을 계속해서 주워 나가셔야 돼요. 분할 매수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사더라도 저는 똑바른 걸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물론 뭐 추가적인 변동, 그 다음에 지수의 저점, 그거는 뭐 신이 와도 못 맞추고 어디까지 내릴지 빠질지 그거에 대해서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지 마시고, 결국 지금은 세일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포트에 갖고 있는 좋은 종목들은 분할로 계속 모아 가시면서 평단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뭐 우리나라 구정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원달러 환율의 변화는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피를 딱 놓고 보면은 지지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선 긋고 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미적인 부분을 좀 보유를 뭐
하겠다라고 하면은 2800포인트를 지금 딱 이탈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800포인트는 12개월 선행 퍼 자체가 10배고 PBR 1배에 밸류에이션 기준 바닥 라인이에요. 이 라인 자체를 이탈을 했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가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데,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빠지면은 자동으로 로스컷이 나가는 외국인 기관들의 손절매 물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 투자자의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하면서 이 영향으로 주가가 더 하락을 하고 주가가 내리기 때문에 다시 로스컷이라든지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 악순환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높아진 패시브 자금 비중, 그 다음에 기계적 매매 비중으로 인해서 이러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형국은 생각보다 매우 강하게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시장이 빠지는데 와씨 내 종목 안 가네, 아 이거는 왜 안 가지, 나 이거 샀는데 이건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하게 저가 매수세 유입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이 악순환 고리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주가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저가 매수는 이제 로스컷이라든지 반대 매매가 급증을 할 때 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소화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물량 소화를 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아직 로스컷이라든지 반대 매매가 급증하는 패닉 구간은 아니기는 하지만 아마 요번 주 내 이른 시일 내에 패닉 구간에 좀 진입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작정 신규 종목을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포트폴리오 전체를 올해 실적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옮겨 놓는 것이 굉장히 지금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써드렸던 이 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글까지 써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꼼꼼하게 한 번씩은 눈으로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지금은 오히려 잡주는 정리를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라고 하면은 손절을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시장이 빠져도 또 지나고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때 코로나 때 코스피도 정말로 급격하게 많이 빠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뭐 조정이 나와서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일어나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